실제로는 이제 예전에는 정신과에 대한 편견과 그리고 벽이 굉장히 높았기 때문에 사실 굉장히 상황이 심각해지는 자기가 이제 직업에서의 일들을 잘 못하고 결국에 이제 그런 환경 내에서 직장을 그만두기도 하고 실직을 하기도 하고 심지어는 자살을 생각하는 그런 단계에서 오시는 분들도 있기도 하고 예전에 느껴보지 못했던 의욕 없음들이 있다 이런 증상으로 오시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지금부터는 우울증에 걸리면 어떤 증상이 나타나는지 그리고 또 진단은 어떻게 하는지 더 자세하게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우울하면 다 우울증인가요? 우울증이 이제 그 병의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우울한 기분이 가장 주요한 증상들이 됩니다. 그리고 그 우울한 증상들과 더불어서 신체적인 증상들도 많이 나타나게 됩니다. 대개 첫 번째로는 식욕이 없어지거나 잠을 자지 못하는 그런 우울증이 있을 수 있고요. 또한 그 반대로 식욕이 너무 많아지거나 너무 많이 자는 증상이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낮 동안에 피곤이 많아지기도 하고요. 그리고 잘 집중을 하지 못하는 수도 있고요. 말과 행동이 느려지는 증상들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또 혹은 짜증이 늘어날 수도 있고 자기가 가치가 없다, 자기가 쓸모가 없다라는 생각, 그리고 자기가 했던 일들에 대해서 자기가 죄가 많다, 자기가 잘못한 것이 많다라는 생각, 그리고 이런 생각들이 더 진행하게 되면은 자살까지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을 이제 우울증에 함께 나타날 수 있는 증상들이라고 하고요. 그러나 모든 사람들이 동일한 증상들을 나타내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사람들은 무가치감과 혹은 식욕만 변화가 있을 수도 있고요. 어떤 사람들은 그 중에서 몇 가지만 변화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제 오해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우울증은 꼭 우울해야 된다라는 생각입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우울증은 우울한 기분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우울증은 이제 크게는 우울한 기분이 하나가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에너지가 없어지는 기분, 혹은 기쁨과 흥미가 없어지는 것으로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환자분들을 만나서 기분이 우울하냐고 여쭤보면 기분이 우울하지 않다. 내가 어떤 기분을 느끼는지 모르겠다. 그러나 굉장히 내가 공허하고 우울뿐 아니라 어떠한 다른 감정들도 느끼지 못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또한 감정을 느끼고 그 감정을 표현하는 것이 많이 제한되어 있는 이런 동양권에서는 우울한 기분이 신체적으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알 수 없는 두통, 알 수 없는 복통이나 아니면은 이곳저곳이 아픈 증상들을 보이기도 하시고요. 그런 분들이 이제 이곳저곳 내과나 다른 병원을 돌아다니다가 정신과에 와서 우울증을 진단받으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우울증을 어떻게 진단을 할 수 있을지가 궁금하거든요. 왜냐하면 우울한 기분은 누구나 가질 수 있는데 어느 정도 돼야지 우울증이다라고 판단하는지는 또 기준이 있을 것 같거든요. 네. 그래서 정신과에서는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그 통계 및 진단 편람 이런 진단 도구들을 가지고 있는데요. 거기에 따르면 방금 말씀드린 그런 증상들 중에 5가지 이상 증상들을 가지고 있고 하루 이틀이 아니라 2주 정도 거의 매일 우울해야 하며 또한 이런 것들 때문에 자기에게 주어진 역할들을 잘 못할 때 학생이라면 학업 그리고 직장인이라면 직장에서의 일들을 잘 감당하지 못할 때 우리가 우울증으로 진단을 받고 치료를 시작하게 됩니다. 실제로는 이제 예전에는 정신과에 대한 편견과 그리고 벽이 굉장히 높았기 때문에 사실 굉장히 상황이 심각해지는 자기가 이제 직업에서의 일들을 잘 못하고 결국에 이제 그런 환경 내에서 직장을 그만두기도 하고 실직을 하기도 하고 심지어는 자살을 생각하는 그런 단계에서 오시는 분들도 있기도 하고 그러나 현재 이제 점차로 많은 사람들이 정신과에 대한 어떤 편견이 많이 감소를 하고 문턱이 낮아지다 보니까 초기에 자기가 예전과 다른 기분, 예전에 느껴보지 못했던 의욕 없음들이 있다 이런 증상으로 오시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실제로도 인터넷의 검색창에 우울증만 검색
검색하면 우울증 어떤 진단법, 자가 진단법 이런 게 연관 검색으로 뜰 정도로 사람들이 관심이 굉장히 높거든요. 네. 혼자서 좀 이렇게 생각해봤을 때, 나 우울증이 정말로 치료를 받아야 할 그런 수준인 것 같아라고 그러니까 혼자서 자가 진단을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실제로 있나요? 실제로 자기가 증상을 가지고 진단을 하기는 좀 어렵지 않나 이런 생각들을 네. 합니다. 그 이유는 자기 상황을 이제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데 한계가 조금 있을 수가 있고요. 그렇죠. 그리고 우리가 진단받을 만큼의 깊은 우울증이 되기 이전에 그 전에 치료를 받기 시작하면은 깊은 우울증으로 빠지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자가 진단을 해서 치료의 여부를 판단하기보다는 쉽게 정신과에 방문을 하여서 자기가 이제 어느 정도 심한지 혹은 더 깊어지는 상황이라면 치료를 미리 시작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보통 우리 회사 다니시는 회사원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런 기분들 정말 많이 느끼실 거거든요. 그러면 실제로 이렇게 내원을 해서 상담을 받는 게 그렇게 뭐 부끄러운 일은 아니다, 어려운 일은 아니다라는 거죠. 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제 환경이 변화할 때, 특히 이제 환경이 변화라는 것이 꼭 나쁜 일만이 아니라 승진, 결혼 혹은 뭐 이사와 같은 이런 변화에 있어서 많은 스트레스를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그 스트레스를 느끼면서 새로운 환경에 적응을 할 때 건강하던 사람들도 잠깐 우울한 기분들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기능의 문제가 없는 경우가 많이 있고 그럴 경우는 우리가 우울증보다는 다른 진단인 적응장애와 같은 진단을 내리게 됩니다. 혹시라도 이렇게 영상을 보신 분들 가운데 내가 평소에 이런 약간 우울감이 좀 고민이었는데 하시는 분들은 주저하지 마시고 또 방문하셔서 상담 받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